예, 안녕하십니까. 자, 원본을 또 강의를 하겠어요. 자, 편진전 평주지만 저는 평주는 강의를 안 하고요. 일단 임철조가 평주를 했으니까 자평진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본은 별로 격국용신에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2권부터 하고요. 어제 그저께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접경에서 강의하면서 결혼해서 3권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자를 3으로 바꿔놨었는데 오늘 책을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논용신편이 2권에 있어요. 그래서 권 2에 있기 때문에 이 용신편, 용신서부터 용신이 자평진전에선 용신을 뭐라고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용신편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도 원문만 강의를 하는데 자평진전을 강의하면서부터는 제가 옛날에 감명을 해두었던 이런 감명 사례 중에서 격국과 비슷한 용조를 찾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강의 사례명조를 할 것은 어머니가 사주팔자를 보러 온 게 아니고 궁합을 보러 왔어요. 여자분 궁합을 보러 왔는데 남자 사주가 만만치 않게 좋아요. 이 남자 어떻습니까? 라고 하길래 남자 사주부터 집어넣는 거 보니까 사위 될 사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이 사주 참 좋습니다. 녹곡격이에요. 녹곡격인데 녹곡격은 심해첨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격으로 잡지 말아라. 그리고 딴 데 가서 찾아라 라고 하셨어요. 딴 데 가서 찾으니까 수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임수가요. 개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격으로 잡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녹격격이 아니라 식신격으로 잡아서 설명을 하니까 아주 잘 맞아요. 근데 작년이 무슨 년이죠? 경자년이죠. 경자년에 7급 공무원에 7급에 합격을 하고 올해 선을 장모 될 사람이 보러 왔어요. 근데 딸 사주도 역시 좋아요. 그래서 참 어울린다고 했죠. 적극적으로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주 하나, 두 개죠. 궁합사주를 본 것을 사례명제를 해드릴게요. 자, 1장 논용신이에요. 이게 심해천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팔자의 용신이란 무엇인 거 아니? 오로지 구해라. 어디서? 원령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관과 짝을 맞춰라. 원령지지와 짝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극부동이다. 생하고 극하는 게 같지 않을 것이니 이때 격국이 나누어서 나누게 되는 것이니 재관인식은 차는 용신이 선에서 즉 어떻게 하냐? 순용으로 하는 것이고 살상 거비는 차는 용신이 불선해요. 이 용신이 불선해서 어떻게 하냐? 역용하는 것이다. 마땅히 순한 건 순하게 해야 될 것이요. 마땅히 거역하는 건 거역해야 된다. 배합의 득이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규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이로써 선이 순용지는 무엇인고 아니 그래 제가 했어요. 이하는 선격은 길격이라 칭한다 라고 했어요. 제 임의로. 그래서 즉 재성이 반기는 거예요. 식신이 상생하는 것을. 자, 재성이 식신을 상생하는 것을 반긴다라고 한 것은 식신의 생재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나를 도와주니까 이거는 상해서 뭐예요? 상신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푸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신이고 그래서 재성이 관성을 생함으로써 나 자신
재성을 보호한다라고 했으니까 부활구자 구신이에요. 아, 이 구자인가요? 그러네요. 제가 저 밑에 구신을 잘못 썼네요. 네, 구신, 부활구자 구신이에요. 이 구자는 아니죠. 네, 이걸로 써야 돼요. 구신. 이렇게 하나 제가 잘못했네요. 이 구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생에서 그 신이 있다, 상신과 구신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생한다는 것은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네,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성이 나를 치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뭘로 막아야 되냐? 내가 생하는 게 뭐예요? 식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나를 막아주잖아요. 그 아는 구모라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는 구모를 하는 거예요. 관은 재성이 투출한 것을 반겨요. 재생관하는 거예요. 이건 상신이에요. 그래서 상생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또 인성을 생해서 어떻게 해요? 호관, 관성을 보호해요. 예, 관성은 인성을 보호한다는 것, 인성을 생해서 나 자신을 보호한다는 건 뭐예요? 인성이 식신을 막아주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인성은 관살에서 상생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 그런 상신이에요. 그런데 겁재를 호인한다라고 했으니까, 겁재가 호인한다는 건 뭐예요? 재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이렇게 깨물어 먹는 것을, 재극인하는 것을 겁재가 막아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식신은 신앙에서 나를 생하는 걸 반기는데, 또 생제를 해서 호식을 하죠. 식신 생제를 해갖고, 식신으로부터 식신이 뭐를 식신이 무슨 신이 식신을 잡아요? 인성을 잡으니까 재성이 막아서 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하는 것을 반기고 관성을 생하는 자신을 보호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1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건 번역한 거죠. 4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불선이 역용지. 불선한 것을 역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불선격, 선하지 않은 격, 그건 역용하는 것이다. 이하 불선격을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만든 거예요. 흉격으로 칭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즉 칠살격에는 뭐예요? 식신으로서 제사를 해야죠. 뭐 무조건. 그리고 꺼린다. 재성과 인성이 격을 붙들어주는 것을 꺼린다. 네,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있으면. 재성이나 인성이 있는 것을 꺼려요. 네, 붙들어주는 것을요. 자부. 네, 붙들어주는 것. 상관은 반긴다. 폐인하는 것. 인성이 있는 것을 좋아해요. 상관 폐인격이에요. 이 7살에서 식신제사라면은요, 이건 왕후 장상이 나오죠. 이건 상관 폐인은요, 문인 학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생제를 해서 재성을 생해갖고 상관이 화하는 것을, 나쁜 기운을 화하는 것을 빼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나쁜 기운을 빼야 한다라고 했어요. 상관에 나쁜 기운을 빼야 돼요. 상관이 재성을 생함으로써. 이거 왜 바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나요? 나쁜 기운을 빼야 돼요. 상관 생제를 해갖고요. 네. 그러면 칠살은 뭐 하면 좋겠어요? 뭐죠? 살인상생을 하면 괜찮겠죠. 살인상생. 살인상생으로. 그리고 재성과 인성에 도움이 있으면 안 돼요. 인성에 도움이 있으면 똑바로예요, 사실은. 그래서 잘 보고 칠살격은 잘 해석해야 돼요. 양인은, 이거 양인이죠. 살상, 효죠. 양이죠. 월급하고요. 겁인이죠. 살상겁인인데, 겁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양인부터 했네요. 자, 양인은 어떻게 되냐? 관살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사실은 관보다도 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겁제는 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은 관살이 있어야 된다는데, 살로서 일단 제복시키는 게 최고 좋아요. 꺼린다. 관살이 갖춰지지 않은 걸 꺼리는 거예요. 그러면 칠살이 날뛰어요. 칠살이 날뛰어요. 월급은 이 관상이 나왔을 때 투출해서 제복하는 게 좋아요. 이용하기를 재성이나 식신이 나와갖고 어떻게 해요? 겁제를
화하는 것, 겁재로서 겁재를 화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예. 겁재의 힘을 빼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순역의 대략이다. 대략이라는 거 아시죠? 대략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심해첨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전체가 여기까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천천히 보시면요. 오로지 전주, 오로지 주체를 제강에서 주를 삼아서 그런 연후에 장차 사주의 간지를 살펴봤고 글자 글자마다 뭐를 통하냐 원령에 돌아가는 걸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 희인지 긴지, 반가운 건지 꺼린지를 봐야 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굳이가 이 앞에 중국어는 앞에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맨 스스로가 뒤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굳이라고 해서 실컷 설명하고 여기다 써야돼요. 모른다. 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우리도 심지어라고 하죠. 심지어 정관을 보고서 폐인이 됐으면 어떻게 했냐? 이걸 뭐라고 여기냐면 이 여긴다는 뜻이에요. 관인쌍청이라고 하는데 더불어 인수가 관자와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정관이 폐인을 했다는 것은 오직 정관격에서 인성은 뭐예요? 상신이라는 거예요. 상신. 부신이요. 부신이에요. 오직. 그러면 식신이 들어오는 건 오직 인성이 막아줄 뿐이다라는 거지 관인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또 재성이 식신이 투출한 걸 딱 보면은 불이 여기지를 않는다. 재성이 식신을 만난 것으로 여기질 않고서는 식신생재한다라고 하는데 더불어 식신생재와 동론으로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성이 식신이 투출했다는 것은 오로지 뭐예요? 재성이 겁재가 와서 이거는 뭐죠? 식신생재라서 이거는 뭐죠? 상신이에요. 상신이니까 그냥 푸시만 해주는 거죠. 상신은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푸신 밀어주는 거예요. 그 상신은 뭐예요? 원래는 길격은 상신과 부신이 다 갖추는 게 좋아요. 푸시를 해주고 막아주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길신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건 또 뭐예요? 편인을 얘기하네요. 편인은 식신이 투출하면 어떻게 되냐? 불이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일신, 그러니까 기운을 빼는 것을 수기, 그러니까 빼어나다는 것을 살한다고 여기지를 않고 뭐라고 해야 하냐? 교신탈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재성을 써서 눌러야 된다라고 하지만 식신봉 어떻게 해요? 효신으로 같이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효신격은 뭐예요? 편인격은 식신을 봐서 해서 수기를 빼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원래 편인격은 재성으로서 눌러주이죠. 재성으로서 눌러줘요. 제맛이면서 편인격도 사실은 흉격이에요. 그러나 식신격에서 편인이 효신 탈식하는 것 이것이 제일 나쁜 거죠. 저도 식신격인데 효신이 탈식하는 바람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지는 않고 이렇게 살잖아요. 식신이 탈식을 당하고 부자는 못 돼요. 절대 부자는 못 돼요. 살이 식신의 제함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뭐가요? 인성이 투출했어요. 그러면 불이 여기질 않는다. 그것이 고살. 식신을 제거해서 살을 보호한다고 여기질 않고 어떻게 이위 살인상생이라고 하는데 더불어 인수가 봉살자와 같이 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역주 이렇게 적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5번 또 이제 더욱이 살격에서 인성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이위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이 어떻게 해요? 일주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양이요 일주를 도와주고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뭐예요? 뭘 여기다 칠살 제인한다고 여기는데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답으로 양인에서 뭐죠? 살이 또 투출한 것과 같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원령에서 잘못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령은 격을 잡을 때는 격부터 잡아놓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역시 원령에서 무용신자, 용신자가 없을 거예요. 왜? 예, 로kop격이나 예, 로kop격이 특히 그거죠. 원령이 없어요.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목이 생하기를 인묘월에 생했어요. 그러면 내 기운에 생한 거예요. 더불어 월치가 같잖아요. 그러면 본신인 불가위험, 내 자신은 용신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주에서 있나 없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재성과 간성과 살과 식신이 얼로 천간으로 투출했든지 지지로 모여있든지 하는 것을 봐서 이게 영자예요. 다를 영자예요. 별도로 용신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지를 살펴야 돼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러면 끝내는 원령이 주가 되고 그런 연후에 신용, 용신을 찾게 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걸럭월격격이다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걸럭월격격이요. 양인격은 별도로 찾아야 돼요. 양인격은 격은 양인격이니까 뭐예요? 예, 저걸 찾아야죠. 마찬가지네요. 양인격이나 로kop격이나 별도로 용신을 찾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용신이 아니면 즉 용신이 아닌 것이 용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용신이 되는 거. 결국은요, 흉격은 자기 자신을 쓸 수가 없어요. 흉격은 자기 자신을 용신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흉격은요. 그러나 나머지 결격은 네 개는 자기 자신도 쓰고 있다. 그리고 상신과 부신을 확실히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격에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역자주 원령이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합작해 만들어 내가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을 하늘에서 내린 명예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출발점이다. 때문에 원령은 직업궁이 된다. 원령의 합축은 반드시 통변해야 된다. 격이란 내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급수예요. 때문에 길격은 상신과 구신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흉격은 반드시 제법할 용신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용신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두 번 나왔죠. 반드시가.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설화고가 지금 이거 한 것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용신이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여기다가 뜻하니 억부용신을 또 만들어 놓아놨어요. 그래서 억부용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용신설이니까 그래요. 벽약용신, 조구용신, 전왕용신, 통관용신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시1호라고 이게 오늘 이게 벽이 끝난 거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끝나는데요. 그런 왜 원령에서 용신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 상차 딴 데서 찾아라라는 것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요 작은 요 한 계단 내려온 것이 시매천이가 시매천이가 설하고가 글자 매일 써놓은 건데 솔직히 여러 평주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평주를 하면서 쓸데없이 억부용신을 한다든지 통관용신을 한다든지 전왕용신을 한다든지 조우용신, 병양용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용신편에서 이따위 짓을 해놨으니 격국론에 대해서 논만 하면 평주만 다루면 되는 것이지 왜 쓸데없는 억부용신이, 벽양용신이, 통관용신을 여기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이래서 설화고가 사주명리를 그냥 막 흐트러나 버렸어요. 격국론이면 격국에 대해서만 논하면 되는 것이고요. 억부론이면 억부에 대해서만 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주를 한 사람의 설화고라는 사람을 별로 믿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시고요. 자, 그러면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제가 간명한 그분의 따님과 사위에 대해서 좀 봐드릴게요. 이분이 여자분이세요. 자,
올해 27살이죠. 27살인데 요거를 짚고 저 사주가 안 보이니까 일로 해야 돼. 저 정제격이더라고요. 정제격이면 뭐 하냐고요. 정제를 상신으로 부신으로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정제니까 길격이잖아요. 자 봅시다. 잘 나누기를 해야 되네요. 자 27살 이 사주가 을해생이에요. 을해생이고요. 갑신 올해 태어났네요. 네, 갑신 올해 태어났고요. 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정편자가 이렇게 혼잡돼 있죠. 을사예요. 네, 그러면 이건 사유쪽 이렇게 해서 이게 거의 금국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제격이라면 있지 정제격이니 뭐니 할 필요도 없죠. 네, 그러면서 이건 일반적으로 제격. 그러면 상신이 뭐죠? 상신은 토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신은 뭐죠? 금이니까 수가 될 것이에요. 그럼 총괄으로 수는 투출했나요? 없습니다. 그럼 지지로 이 해수가 있는데 이건 좋아요. 해수. 좋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억부용신으로 잡으면요 금체가 됩니다. 사실 금이체가 되고 금이 지나치게 강해요. 금이체가 되니까 오가 용신이에요. 화와 목이 용신이에요. 화목 용조예요. 네. 그러면 용조로 해서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쓸게요. 용조예요. 화와 목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운 좀 보세요. 이 화니까 병술은 이거 좋죠. 그리고 어려서 공부 잘했겠죠. 이 해운은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지지로 와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 이 정화대원 좀 보세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 천간으로 들어와서 정화가 꺼질 게 없어요. 또 정화 일주에다가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부신이 만약 이 부신이 수가 이 천간으로 나와 있다면 이 정화병화 이거 다 쓸 수가 없어요. 깨져버리니까요. 이때 병술 때문에 학교는 좋은 데를 나온 거죠. 중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대학생에서 졸업해서 지금 사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수금으로 지금 지금 수운으로 흐르죠. 그러나 별로 지지로 나오는 수운은 별로 나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천간으로 이 화목을 쓰거든요. 화목을 쓰니까 천간으로 수만 이렇게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지지로 오는 수운은 쓸데없이 올라와서 이 정화를 끄지를 않는다니까요. 금체 화목용제 내 자신이 스스로가 용신이 돼요. 그래서 화목용제거든요. 목이 약간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공부를 해도 아주 깊게 하는 친구죠.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이제 인묘목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잘못하면 인신충이 되고요. 요유충이 돼서 이 사주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타락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분란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암시하고 있어요. 이혼도 아니고 부분도. 왜냐하면 쓸데없이 와서 의경합을 한다든지 갑경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디까지 좋으냐? 여기까지예요. 빗도대운까지. 이 축대운도 되면 사유축 건국을 이루면서 재성국을 이루니까 손재수가 있다든지 건강운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 초년에 참 이 병술대운이라는 것 때문에 살았어요. 살아왔어요. 그래도 이 금운으로 바뀌지를 않는 바람에 결국 정화대운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해대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올해 27대. 근데 장모가 장모 될 자리가 딸부터 집어넣은 게 아니라 조금 더 사위 사주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사위 사주가 사위 될 사람이라고 해서 사위 사주를 참 잘 봤죠. 제가. 자 봅시다. 7급 공무원인데요. 한번 봅시다. 녹곡게 돼요. 네. 이겁니다. 자, 사주가 안 보이시겠죠? 임신. 올해 30살이에요. 3살 차이죠. 임신.
경술. 자, 이렇게 사주가 좋아요. 경술, 신유. 네. 네, 을미. 뒤에 건 쓸 거 없어요. 네. 이게 좋은 거예요. 로커격이에요. 그런데 금수, 네, 금백수청. 수를 쓰는 거예요. 금수를 쓰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그럼 목을 쓰냐 못 쓰냐는 여기서 지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거 개수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수를 쓰니까 역겁격에 음걸럭이에요. 음걸럭에 이게 지금 술토라고 하지만 이 자체에서 아니 그러면 이걸 지금 뭐로 써요? 정인격으로 쓸까요? 안 돼요. 정인격. 같은 수 이렇게 수를 해 신유수를 댔기 때문에 이게 반국을 이루어서 오직 그냥 금격이에요. 금격으로서 그냥 뭐라 그러죠? 종합격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대학 좋은 데 나와갖고 이렇게 이 축은도 좋습니다. 축은도 좋고요. 갑인대운 되면 이 와서 분란을 일으키겠죠. 일으키지만 그래도 이 사주는 넘어갈 것이다. 을묘운까지는 넘어가요. 묘유, 해도요, 을경합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묘는 묘미 한몫을 하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주는 여기까지입니다. 59세 되면 그만둬야죠. 그만둬야 되는데 공무원이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겠죠. 59세면. 근데 명예로운 퇴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강제수로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나타난 금백수청격이나 이렇게 녹법격에는 격을 잡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용신을 찾으라니까 임수 쓰는 거예요. 임수. 그러니 이렇게 좋은 사주가 공무원이 실급 공무원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 나오죠. 사주는 여기까지다. 59이면 옷을 벗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네. 오히려 관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분란이 일어나요. 네. 분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 관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7급 공무원이 되냐 안 되냐는 여기 용신에 따라 틀린다. 라는 것이죠.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